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마술사 책일령입니다. 자,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나형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조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이제 당황한 학생들도 이제 상당히 많았을 텐데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라는 것, 그것에만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자, 이번 9월 모의평가가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전 범위의 그 출제가 됐던 그런 시험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까지만 해도 어때요? 전 범위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전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 범위에서 내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였다. 이 정도의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번 시험 못 봤다고 수능 못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의평가는 모의평가라는 거 좌절하면 안 돼. 자, 근데 이제 최근과는 조금 달랐던 게, 그죠? 그동안은 함수의 어떤 식이나 값을 제시하는 조건을 이용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근데 이번 시험부터는 어떤 그림이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어. 그죠? 가형에서도 7문항 출제됐는데 나형에서도 7문항이 출제가 됐다는 거 되게 많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합답형의 문제는요 가형과 나형에서 각각 한 문항씩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더 특이했던 게 있어. 그동안요 빠짐없이 출제됐던 빈칸 추론 문제가 나형에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가형에서도 하나 나왔는데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나오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이제 뭐 나형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나왔어요? 수학적 귀납법 증명 문제가 빈칸 추론 문제로 많이 나왔죠. 근데 아예 안 나왔어. 그게 조금 이상해. 그죠? 일단 나형 킬러 문항 이제 30번은요. 어떤 문항이었죠? 이따가 이제 문항을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어떤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이제 다 정의가 따로 돼 있고 그 구간에 따른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구간을 나누고 나누어진 구간에 따른 함수식의 형태를 유추하는 건데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취약한 유형이었어요. 이런 유형이 또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가 이런 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 그리고 이미 기출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출 중에서도 특별히 이번 그 나형 30번 문항하고 비슷한 문제들 그죠? 있어요. 절대값 들어가는 거 찾아가지고 반복해서 여러분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예상 등급컷부터 해서 단원별 또 배점별 문항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등급컷입니다. 작년 수능도 이제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그죠? 작년 수능에 비해서 1등급 컷이 떨어졌어요. 92에서 88로 떨어졌어요. 2등급 컷도 물론 예상 등급 컷입니다. 83점에서 80점으로 떨어졌어요. 3등급 왕창 떨어졌어요. 76에서 68점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죠. 힘내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 과목별 출제 문항 개수를 보면 우리는 뭐만 보면 되죠? 4점 문항만 보면 되죠. 4점 문항을 한번 보면 어때요? 뭐야? 수투는 2문항밖에 안 나왔어요. 확률과 통계 5문항, 미적분원 6문항. 그죠? 작년 9월에는 4, 4, 5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수투가 굉장히 적게 나왔네. 그죠? 자, 그리고 단원 배점별 출제 문항 개수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수투랑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 안에서 당연히 누가 1등이야? 미적분원이 1등이네요. 그죠? 점수 배점으로 보면 문항 개수는 11개, 11개 수투랑 같은데 점수 배점은 여기가 더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미적분원에 제일 그죠?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수투,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상대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디가 가장 자신 있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수투가 자신 있다는 학생들이 제일 많더라고. 나형 학생들 중, 문과 학생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미적분원은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 미적분 그 뭐 이렇게 활용 문제 같은 거 학생들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그러니까 기출 문항에도 보면요. 그 한 최근 5개년 문항을 보면
미적분한 굉장히 많아요. 이 고난이도 문제가.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일단 1, 2등급 학생들은 잘해. 확률과 통계를. 누구부터 잘 못합니까? 3등급부터는 그 밑에는 확률과 통계를 잘 못해.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안타까운 거는 통계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맨날 나오던 문항만 나와. 뭐 새로운 유형? 뭐 이렇게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등급을 가르는 문항도 아니야, 쟤네들은. 최근 3개년 중에서 한 3, 40문항 정도만 여러분들이 몇 번 풀어봐도 통계 다 맞을 수 있어. 통계 틀리는 거는 정말 너무 슬픈 거야. 맨날 나오는 게 나오는데, 그죠? 대비할 수 있는데 한 30문항에서 40문항 정도만 마스터하면 다 맞을 수 있는데, 그죠? 자, 뭐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역시 수투 함수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 근데 여기는 뭐 4점 문항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기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4점 문항은 통계가 가장 많이 나왔네. 그죠? 물론 이제 요번에 가형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가형 시험지는 안 보겠지만 나형에서 이 4점으로 했던 문제들도 실은 그 가형에서는 3점으로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에 나왔던 그런 4점 문항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은 아니었다. 맨날 나오던 문제였다. 그죠? 금방 이제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자, 뭐 이렇게 특징적인 건 없네, 여기서는. 자, 과목별 4점 문항 개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요번에 수투가 굉장히 적게 나왔다. 그죠? 미적분한이 제일 많이 나왔다. 자, 오답률 봅니다. 오답률 4위. 자, 29번 약 66%인데 솔직히 얘는요, 선생님이 조금 그래요. 조금 그런 게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정말 조금 그래. 조금 그런 것 같아, 진짜. 왜냐면 이게 뭐 계산도 없고 그냥 20초? 면 뒤집어 쓰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걸 틀렸다는 거는 굉장히 연습이 잘 안 돼 있다. 그죠? 특히 이제 기출문항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데 기출 분석이 아직도 잘 안 돼 있구나.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기출 문제를 다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봐. 그죠? 지금 70일 남았는데 아직도 기출문항 분석이 안 끝났다. 최근 5개년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저 진짜 시간 없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3개년이라도 마스터해. 진짜. 제발. 응? 수능 잘 보고 싶으면 선생님 얘기 들으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1번. 얘는 좀 어려웠어. 인정. 오답률 한 약 67%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이 수투에서 이렇게 합성함수에서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가 잘 안 나오거든요, 실은. 근데 그 합성함수에서 좀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고요. 물론 선생님은 그렇게 어렵게 풀진 않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푸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 푸냐가. 선생님은 좀 되게 간결하게 풀었거든.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간결한 풀이. 그죠?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식 쫙 써가지고 막, 선생님은 식을 많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 식을 많이 쓰는 순간 굉장히 길어지거든. 그런 교과서적인 풀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선생님이 심플하게 풀었고요. 그렇게 계산이 많지 않게 풀었어요. 근데 어려웠어, 어렵기는. 인정. 자, 어차피 자세한 해설은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할 거니까 해설 강의. 물론 해설 강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뭐 한 문제, 두 문제만 듣고 이거 되게 잘못하는 거야. 20번 오답률 한 68% 정도 되는데, 요거는 디귿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디귿.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디귿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다. 그죠?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30번도요, 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되게 잘 만들었어. 이거 보고 야, 신경 좀 썼구나, 출제자들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죠? 오답률 약 96%인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죠? 뭐 오답률 약 96%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사망했다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훈련이 좀 너무 안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강 학생들 물어보니까 이 100점 맞은 학생들 실은 되게 많거든. 그죠? 이제 뭐 카톡이나 문자 오는 걸 보면 굉장히 다 맞은 학생들이 많은데 뭐 30번 잘 풀었더라고. 한 문항 틀린 애들이 아까 그 뭐야 합성함수 나오는 거 있죠. 21번. 그거에서 이제 틀린 학생들이 많고 30번은 대부분 많이 맞았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성적이 이 정도인데 수능 70점 70일 남았는데 뭐 좀 올릴 수 있을까요?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의외로 그리고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이제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70일 남았는데 막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막 지금 벌써 대학생이 됐다고 착각하는 애들도 있거든. 그죠? 착각하면 안 돼.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이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년을 공부했는데 방심하면 안 돼. 자,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2등급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전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난도 문항, 차라리 그 세 문항 있잖아. 세네 문항, 한 세 문항 정도 그런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 지금. 그리고 그냥 4점 문항이 몇 문항 나오죠? 13문항 나오잖아. 4점 문항 배점이 52점이에요. 그죠? 굉장히 높죠? 그 중에서 정말 어려운 한 3문제, 4문제 빼고 나머지를 다 맞추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아. 그죠? 근데 그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지금부터는. 왜냐면 이제 진짜 실전이잖아. 실전 가서 잘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집 풀 때 잘 풀었던 거 그냥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꼭 체킹해가지고 타이머 같은 거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잖아. 고3이면.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뭐 6월, 9월, 모평 이런 거 보면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 실제로 시험 시간에서 저런 걸 해결하려면 10분 정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시간을 그죠? 쏟으려면 보통 이제 나머지 한 27문제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나게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겠죠. 연습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려면 기출문제 분석이 잘 돼 있어야 돼. 자, 그런 문제, 왜냐면 보통 평범한 문제들은 출제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은 보이는데 그게.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3번에도 있잖아. 기출 분석이 아직 끝내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이라도 끝내야 된다니까. 선생님 그 많은 거 어떡하죠? 저 지금 여태까지 이거 아니라고 저거 아니라고 다 저 다 못했어요. 어떡해요 선생님. 그런 사람들 위해 선생님이 뭐 했죠? 수능적 발상 압축 강좌가 있잖아. 수능적 발상 압축 강좌가 뭐야? 그냥 그래 최근 3개년만 파자. 최근 3개년만 파자. 그래 최근 3개년이라도 파고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는 정말 냉철하게 자신의 실력을 분석해 봐야 돼요. 이 9월 모평, 6월 모평 이런 거 모의고사를 봤으면 이런 모평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야 돼. 며칠 써도 돼. 이런 이 모의평가 같은 거는요. 1년에 지금 니네가 모의평가 2번밖에 안 보잖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3문제 틀렸어요. 3문제 다 풀어봤어요. 해설가에 봤어요. 그리고 시험지 저쪽에 쳐박아놓고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맞췄던 문제들도 정말 잘 맞췄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앞에 있는 문제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한 15문항 정도는 문항 옆에다가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이 문제에 나왔던 개념이 뭐냐, 그죠? 그런 것들을 적어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푸는 뭐 기출 문제들도 또는 뭐 선생님 4점 유형 마스터 클래스 강좌 같은 것도 똑같아. 문제를 풀 때 그 옆에 개념을 자꾸 적어버릇해. 그렇게 개념을 적어버릇해야 나중에 수능 시험장 가서 문제를 보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다고요. 다 훈련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막 선생님 고난도 문제예요. 왜 뭐 킬러 문항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뭐야 이거 개념 문제잖아. 선생님 이게 개념 문제예요? 개념 문제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들이 한 6개 정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정말 잘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 개념들 6개 정도의 개념이 연결도 되게 잘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죠? 실제로 많은 문항들이 개념 문제라는 거.
그래서 2번 그랬잖아. 내가 지금 개념이 어디가 부족해. 그러면 개념서를 지금 처음부터 다시 본다. 하지 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내가 여기 개념이 약한 것 같아. 그럼 그 즉시 개념서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라고. 나중에 다시 보겠다. 이런 나중에 없을 수도 있어. 내가 만약에 적분은 문제를 지금 기출문제를 푸는데 요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바로 그냥 가방에서 그냥 마하갤러시 적분책 꺼내가지고 그때 그 부분만 딱 공부하란 말이야. 적분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지켜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아무리 대비를 잘한 학생들도요. 이제 수능 전날 나 다 했어. 이제 공부 다 했어. 이제 시험 보러 가야지. 이런 학생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 시간은 늘 마지막까지 부족하다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 단축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준비가 그죠?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맨날 나오는 기출 문제들을 정말 애내독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정말 탁 보면 그냥 탁 나올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여태까지 풀었던 모의고사 꼭 분석하는 거 지금부터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돼. 그게 성적은 제일 오르고요. 올해 시험이잖아. 올해 시험. 그리고 지금 만약에 본인이 2등급이나 1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고난도 문항을 맞춰야 되잖아. 그죠? 킬러 문항을 맞춰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 맞추는 원리를 가르쳐 줬지 고난도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고난도 문제만 열심히 푼다고 맞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왜 선생님 현강 학생들이 다 맞는 줄 알아? 세 문항, 어려운 킬러 문항 세 문항에 40분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럼 나머지 27문제, 8문제를 60분 동안 푸는 그죠?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 29번, 30번 이런 거 막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한 문항에 20분씩 투자하는데 안 풀릴 수가 있나. 그죠? 그리고 수능 시험 날 가서 굉장히 이제 뭐 29번, 30번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출제자들이 만든 문제라고. 그죠? 신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막말로 노가다 까가지고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리고 수능 시험장 가서 이제 굉장히 떨리는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안 떨어요. 저는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 9월 모의평가까지도 안 떨었는데 수능 시험장 가서 떠는 애들 실은 되게 많아. 그래서 시험 망치는 애들 되게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해가지고 마음을 잘 잡았는데 여러분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진짜 이 떨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해요. 어떤 학생들은 수능 시험 날 가가지고 손이 막 펜이 떨려가지고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시험 망친 애들도 봤어. 그러니까 떨지 않게 그죠? 자신만의 방법을 잘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출 분석이 아직 안 끝난 학생들은요, 그 수능 적발상 압축 강좌를 통해서 최근 3개년 기출을 잡아라. 그리고 저는 4점 유형이 좀 약해요. 좀 약간 4점 유형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좀 집중적으로 기출 중에서 다루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은 4점 유형 마스터 클래스 강좌를 통해서 4점 유형 마스터 클래스는 모든 4점 유형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모든 단원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그것만 선생님이 딱 찍어가지고 4점 유형을 그냥 판다고. 그러니까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 선생님 파이널은 뭔가요? 파이널은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그 EBS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니네들이 다 풀어보지 말라 그랬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중에서 그냥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찍었어. 찍어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야. 그리고 뒤에 보면 예상 문제들이 있어. 요번 그 9월 모평에도 이 파이널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나왔는데 뭐 9월 모평에 나왔다고 자랑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 그지? 왜냐면 수능에서 적중을 해야 그게 적중이니까. 그래서 수능에서 적중한 후에 선생님이 따로 자랑을 하겠다.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는 수능 시험 보기 한 3주 정도 전에 이제 발송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신청한 사람만 발송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이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걸 다 불살라야 돼. 불살르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태까지 이 날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이제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걸 걸어야 돼. 모든 걸 걸어야 되고 지금 놀면 정말 큰일이야. 그리고 니네 특히 여학생들, 선생님이 항상 총평에서 이런 얘기 해주는데 여학생들이 매일 공부하는 수학 공부하는 시간에 간격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일 뭐 수학을 한 60분씩 공부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죠? 특히 나영 학생, 나영 치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근데 모의고사는 1시간 40분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 수학 공부를 할 때 최소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를 집중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조금 지나면 학교에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수업도 안 하는 날이 올 텐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학 보는 시간, 수능 시험 보는 시간, 그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 그러니까 야행성인 학생들, 선생님도 야행성이었거든. 근데 실제로는 수능 보기 한 2달 정도 전부터는 수학 공부는 오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왜? 수학 시험 오전에 보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그 템포를 지금부터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썼잖아. 여러분의 수학은요, 마지막까지 세븐에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잘 안 돼, 그럼 빨리 SOS를 취해. 세븐에듀 뭐 게시판에다가 선생님 정말 이거 저 뭐가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 물어봐. 상담하고. 모르는 문제 끝까지 물어봐. 그리고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싶으면 게시판에 남겨. 최근래 선생님이 직접 답변해 줘요. 이렇게 남겨. 다 선생님이 답변해 줄게.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 마지막에 할 시간 없겠지만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페메 같은 걸로 선생님한테 메시지 보내면 선생님이 다 답변해 주니까 그죠? 걱정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라는 거. 뭐 전화해도 돼. 물론 선생님이 이제 촬영이거나 현장 강의하거나 그럴 때 못 받겠지만 또 운전하거나 이제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또 받을 수 있을 때 받는다고. 그럼 선생님이 또 격려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도움을 줄 테니까 끝까지 하여튼 선생님한테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도록.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의 총평을 듣는 수능 총평은 여러분들이 안 들을 거잖아. 그죠? 수능 총평을 듣는다는 건 조금 그죠? 무슨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듣지 말고 이 마지막 총평을 듣는 거였으면 좋겠어. 힘내시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꿈꿔왔던 과에 진학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막 수능 시험도 끝났어. 시험도 잘 봤어. 막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외식도 하고 보고 싶었던 영화 다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노래방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날이요. 여러분 7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날을 위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좀 두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정말 인내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꿈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